우리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오만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건 자본주의의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들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들이 사는 성캐슬 때문이었죠. 2002년 평당 1억 원 시대를 예고하며 대한민국 부의 지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전설, 서울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 당시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성공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1% 황제들을 위한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원불멸할 것만 같았던 이 콘크리트 신화가 2015년 현재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바로 강 건너편 반포와 성수동이 평당 1억 5천만 원을 돌파하며 매일같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이 광란의 시기에 타워 팰리스는 오히려 고점 대비 수억 원이 증발하며 10년 전 시세로 회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진짜 부자들은 한때 자신들의 왕관이었던 이 화려한 마천루를 탈출하고 있는 걸까요? 숨만 쉬어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 400만 원이라는 살인적인 관리비 때문일까요? 아니면 꽉 막혀버린 창문이 주는 질식감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잔인하게 말씀드리자면 타워 팰리스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시대의 욕망이 변했는데 그 거대한 몸집이 변화를 거부한 채 스스로를 가둬버린 화려한 감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대한민국 부의 이동 경로를 아주 냉정하게 추적해보려 합니다. 자, 시계를 잠시 20여 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2002년 붉은 악마의 함성이 광화문을 뒤덮었던 그해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도 전무후무한 사건이 터집니다. 강남 도곡동 한복판에 무려 69층짜리 거대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당시 우리는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은 판상형 아파트, 소위 닭장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푸른색 유리 건물이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으니 그 시각적 충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삼성물산, 삼숭, C.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는 두 글자가 가지는 무게감을 아실 겁니다. 삼성이 작정하고 만든 이 타워 팰리스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명함이 된다는 말이 허세가 아닌 현실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의 탄생이었습니다. 타워 팰리스가 당시 부자들의 비틀린 욕망을 정확히 꿰뚫었던 지점, 그것은 바로 철저한 단절과 완벽한 보안이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압구정 현대나 대치동은 마아파트 같은 전통적인 부촌들도 단지 내부는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워 팰리스는 달랐습니다. 입구부터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버티고 서서 외부인의 출입을 파리 쫓듯 차단했습니다. 혹시 당시 서민들 사이에서 돌았던 유명한 도시 괴담 기억하십니까? 타워 팰리스는 짜장면 배달부도 못 들어간다. 네, 사실입니다. 배달 음식조차 1층 로비에 맡겨야 했고 입주민의 허락 없이는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를 수 없는 시스템. 지금이야 흔해 빠진 보안 시스템이지만 당시 대중에게 이 폐쇄성은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나도 저 선택받은 성벽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강렬하고도 질척한 동경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들만의 견고한 성. 내부는 또 어땠을까요? 현관문을 열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탈리아산 천연 대리석이 깔려 있고 창밖으로는 양재천과 강남 시내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웬만한 특급 호텔 뺨치는 로비, 입주민 전용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 독서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나도 단지 안에서 모든 의식주와 여가 생활이 해결되는 원스톱 라이프, 원스톱 라이프가 국내 최초로 실현된 곳이었습니다. 이러니 당대 최고의 톱스타들, 대기업 임원들, 내로라 하는 사짜 직업을 가진 전문직들이 앞다투어 이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로 입주 초기 입주민 명단은 대한민국 상위 1% 인명사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부의 공식은 완전히 다시 쓰이게 됩니다. 강북 평창동의 고즈넉한 단독주택이나 압구정의 대단지 아파트를 넘어 하늘 위에 사는 삶이 성공의 새로운 척도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워 팰리스를 보며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끔찍하게 부러워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남들과 더 철저히 격리될수록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었으니까요. 당시 가격 상승세는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억소리 나게 올랐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삼성이라는 확실한 뒷배, 압도적인 높이, 철통 같은 보안까지.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헬조선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비싼 철옹성 안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완벽함 속에 20년 뒤 몰락을 예고하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시엔 부의 상징이었던 그 두꺼운 통유리 벽과 외부를 차단하던 철통 같은 보안이 시대가 바뀌자 오히려 입주민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족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고 화려했던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걸까요? 화려한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청구서를 받아볼 시간입니다. 모든 신화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그 완벽해 보이던 성 안에서 입주민들이 마주한 첫 번째 현실은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유지 비용이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보석 같은 유리성이었지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는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요. 인터넷에서 흔히 타워 팰리스 관리비는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월급 수준이다라는 괴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이, 설마 집 관리비가 그래봤자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당신의 오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뼈아픈 현실이거든요. 특히 2024년과 2025년 전기요금과 인건비가 미친 듯이 올랐죠? 이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맨몸으로 맞은 곳이 바로 타워 팰리스입니다. 100평형대 기준으로 한겨울이나 한여름 관리비가 얼마나 찍힐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나옵니다. 1년이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 돈이 그렇다는 겁니다. 1년이면 4,800만 원. 웬만한 중견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집에서 숨만 쉬어도 공중분해되는 셈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쌀까요? 단순히 평수가 넓어서가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타워 팰리스의 태생적 기형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태생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에어컨을 꺼도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대한 중앙 공조 시스템이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마치 거대한 우주선 같은 구조니까요. 내가 집에 없어도 전기를 쓰지 않아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공용 전기료와 에너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합니다. 게다가 호텔식 서비스를 표방했기에 로비, 보안, 미화, 발레 파킹 등 상주하는 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이 거대한 인력들을 유지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관리비 폭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마치 비싼 월세를 내고 사는 기분이다. 이곳에 사는 은퇴한 1세대 부자들이 자조적으로 내뱉는 말입니다. 자산은 수십억 아파트 한 채인데 딱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매달 400만 원의 고정 지출은 목을 조르는 압박입니다.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관리비 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깨거나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소위 팰리스 푸어 팰리스 푸어가 바로 이 화려한 성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살인적인 유지비는 결국 집값에도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오르려면 누군가 내 집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 진입하려는 똑똑한 젊은 부자들, 소위 영앤 리치 양 리치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이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인테리어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관리비는 매달 400만 원씩 내라고? 그 돈이면 차라리 네, 맞습니다. 그 돈이면 최신식 신축 아파트 대출 이자를 내거나 최고급 포르쉐 리스비를 내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과거에는 이 높은 관리비가 아무나 못 사는 곳이라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싸니까 명품이다 라는 논리가 통했죠. 하지만 실용성과 가성비를 따지는 2025년의 부자들에게 이것은 그저 비효율의 극치일 뿐입니다. 낭비가 미덕이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보다 더 참기 힘든 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숨 쉴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리비가 비싼 건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억만금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사는 사람의 뼈를 때리는 진짜 고통은 바로 건축 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타워 팰리스의 자랑이자 저주가 된 그 파란색 유리벽, 전문 용어로 커튼월 커튼월 공법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답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사계절 내내 싸워야 하는 거대한 온실이나 다름없거든요. 이 구조의 치명적인 단점은 건물이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부터 활짝 열어 환기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비 오는 날 흙냄새도 맡고 시원한 한강 바람도 맞고요. 그런데 타워 팰리스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안전 문제와 구조적 특성 때문에 창문이 아주 조금밖에 열리지 않거나 아예 열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럼 환기는 어떻게 하느냐? 24시간 돌아가는 기계 장치, 즉 강제 환기 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시는 공기가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기계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건조하고 인공적인 바람이라는 사실을요. 코로나19,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자연 환기와 테라스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2025년의 부자들은 이제 답답한 인공지능 요새보다 창문을 활짝 열면 한강 바람이 들이치는 개방감을 원합니다. 그런데 타워팰리스는 완벽하게 밀폐된 우주선입니다. 여름에는 통유리가 태양열을 그대로 흡수해서 에어컨을 꺼도 찜통이고, 겨울에는 외부 냉기를 막느라 난방비가 줄줄 풉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 이것이 최첨단 건물의 아이러니한 민낯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구조를 뜯어 고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타워팰리스 몰락의 결정타, 바로 재건축 불가라는 경제적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보통 강남의 낡은 아파트들, 예를 들어 은마 아파트나 압구정 현대가 40년 넘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 헐고 새로 지으면 대박 난다는 재건축 기대감 때문입니다. 땅의 가치가 건물의 가치를 압도하니까요. 그런데 타워팰리스는 이미 지을 때부터 법적 한계치까지 높이와 넓이를 꽉 채워서 지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용적률 Floor Area Ratio이라고 하죠. 일반 아파트 용적률이 200에서 300%인데 타워팰리스는 무려 900%가 넘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 해도 더 높게 지어서 일반 분양으로 돈을 벌 공간이 단 한 평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법규가 강화되어 지금보다 더 작게 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성이 제로 0에 수렴합니다. 리모델링은 어떨까요? 철골 구조가 워낙 특이해서 내력벽을 건드리기 힘들고 배관을 교체하는 것조차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결국 타워팰리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가고 고장나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대한 소모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20년 된 중고 벤츠 S클래스처럼 말이죠. 탈 수는 있지만 누구도 비싼 값에 사주지는 않는, 20년 전에는 이 폐쇄적인 구조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방패라고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소통과 개방, 그리고 친환경이 부의 새로운 기준이 된 지금, 그 방패는 입주민들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신선한 공기조차 허락하지 않는 유리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내가 산 집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공포.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자산가들이 타워팰리스를 탈출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성의 주인들이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 춥고 더운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몇백만 원? 진짜 부자들에게는 귀여운 푼돈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 인간의 멘탈을 가루로 만드는 진짜 고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남들은 벼락부자가 되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일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타워팰리스 입주민들의 속이 문드러지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타워팰리스는 압도적인 1등 유일신이었습니다. 감히 비교할 대상조차 없었죠. 강남 아파트 2채를 팔아야 타워팰리스 전세를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바로 한강변의 반란입니다. 반포의 낡은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시작하더니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괴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타워팰리스가 전고점을 회복하네 만에하며 10년 넘게 횡보하고 있을 때 반포의 대장주들은 평당 1억 원을 가볍게 뚫고 이제는 평당 1억 5천만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자산 가치가 2배, 3배 벌어진 겁니다. 이 격차가 주는 심리적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는 타워팰리스 산다고 하면 와, 회장님이시네요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지금은 예전에 좋았죠 라는 묘한 동정 섞인 반응이 돌아옵니다. 반면 반포 신축 산다고 하면 와, 영앤 리치시군요 라며 부러움의 눈빛을 보냅니다. 자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선과 계급장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도곡동의 내륙 감성이 한강변의 탁 트인 개방감에 완벽하게 KO패를 당한 것이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강 건너 성수동의 부상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하고 트렌디한 부촌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성수동을 꼽습니다. 트리마제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를 보십시오. 이곳엔 넥타이 맨 엄숙한 회장님들보다 후드티 입은 IT 스타트업 대표나 월드 클래스 아이돌들이 삽니다.
타워 팰리스가 양복 입고 근엄하게 살아야 하는 성캐슬이라면 성수동은 슬리퍼 신고 한강을 산책하며 커피 마시는 자유로운 공원 파크입니다. 부의 기준이 권위와 폐쇄에서 자유와 취향으로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과거에는 남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높은 담벼락이 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내 집 거실에서 한강이 얼마나 넓게 보이느냐, 서울숲을 내 집 정원처럼 쓸 수 있느냐가 부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타워 팰리스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시대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모든 욕망의 종착역이었지만 이제는 그 욕망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 버린 뒤 홀로 남겨진 거대한 유적지가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들이 떠난 자리는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지금 타워 팰리스를 지키고 있는 건 바로 이 건물을 처음 샀던 그 시절의 성공한 주역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올드머니들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타워 팰리스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럭셔리한 실버타운.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이곳의 거주민 데이터가 보여주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 변화를 가장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하 주차장입니다. 성수동이나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 가면 뭐가 보일까요? 젊은 부자들의 상징인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화려한 원색의 슈퍼카들이 즐비합니다. 배기음부터가 요란하죠. 하지만 타워 팰리스 주차장은 다릅니다. 아주 점잖습니다. 기사가 운전해주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나 마이바흐 세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기보다 뒷좌석의 편안함을 선호하는 연령대가 주류라는 뜻입니다. 왜 젊은 부자들은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았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그 폐쇄성과 원스톱 시스템이 고령층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엘리베이터만 타면 사우나, 골프장, 독서실, 마트까지 다 해결됩니다. 비 한 방울 안 맞고 살 수 있죠. 게다가 바로 옆에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길 건너에는 삼성 서울병원이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이보다 더 좋은 입지는 없습니다. 익숙한 이웃들, 검증된 보안, 그리고 병원. 이들에게 타워 팰리스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낼 완벽한 안식처인 셈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자산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려면 누가 들어와야 할까요? 네, 바로 돈을 싸들고 더 비싸게 사줄게 라고 외치는 젊은 고소득층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이 힙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타워 팰리스는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곳,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지만 굳이 내가 살고 싶지는 않은 박물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커뮤니티 분위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부부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소음 민원이 빗발쳐서 공사를 포기했다는 썰이 돌 정도입니다.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삶을 원하는 기존 입주민들과 변화와 개성을 원하는 신규 진입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이 견고한 진입장벽이 새로운 수요층의 유입을 막고 그들만의 리그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집값 상승의 동력을 스스로 꺼트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흥망성쇠의 드라마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타워 팰리스가 졌다는 가십거리로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의 부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타워 팰리스의 몰락은 건물이 낡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즉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에게 성공이란 높이 하잇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남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 나만의 성에서 군림하는 것이 부자의 상징이었죠. 타워 팰리스는 그 욕망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바벨탑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2025년의 성공은 넓이 위트와 연결 커넥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사느냐보다 내 집 창문이 얼마나 넓게 열리는지, 내 거실에서 한강과 숲이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꽉 막힌 철옹성 안에서의 고립보다 슬리퍼를 신고 성수동 골목을 누비는 자유를 원합니다. 인공적인 중앙 공조 시스템의 바람보다 미세먼지가 좀 있더라도 활짝 연 창문으로 들어오는 진짜 바람을 원합니다. 즉, 과거의 부가 단절과 권위였다면 현재의 부는 개방과 취향입니다. 타워 팰리스는 건물 그 자체로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콘크리트 탑은 변해버린 사람들의 마음, 그 미묘한 욕망의 이동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심리학입니다. 아무리 비싼 자재를 쓰고 삼성이 지었다 해도 시대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저 비싼 구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타워 팰리스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타워 팰리스를 비웃고 끝날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혹은 진짜 부를 꿈꾸고 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스펙이 아니라 그 건물이 담고 있는 시대의 욕망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디서 숨쉬고 싶어 하는가? 바로 그 질문 속에 제2의 반포, 제2의 성수동을 찾을 수 있는 정답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타워 팰리스는 실패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찬란한 역사이자 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거대한 교과서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부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때는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씁쓸한 교훈을 주는 타워 팰리스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기준에 맞춰 무작정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다가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숨 쉴 구멍을 잇고 사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지금 당장 50억이 생긴다면 쾌적한 한강변 신축 아파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상징성이 있는 타워 팰리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욕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토론하다 보면 또 다른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동산을 보는 눈을, 그리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1%라도 높여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깐 언급했던 강남 부자들도 줄 서서 기다린다는 성수동의 진짜 비밀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통찰의 이야기, 통찰의 경제학이었습니다.